나는 현재 K대 컴퓨터공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데 노베이스에서 출발하여 10개월 만에 어떻게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을 찍었는지 내 경험을 말해줄게. 나는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좋아해서 코딩 공부에 빠졌었어. 그 결과 고등학교 시절에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웬만한 프로그램은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되었지. 그런데 몇 년 전에 미국에 유학 중인 외삼촌이 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에 나와서 우리 집에 들렀다가 내가 컴퓨터에 흥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나중에 미국에 유학을 와서 AI를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해줬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 왜냐하면 내 영어 실력은 그야말로 바닥을 기는 수준으로 유학을 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 그런데 학교 자습 시간에 AI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갑자기 외삼촌이 해준 말이 생각나며 나중에 대학을 마치고 유학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생각을 하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당연히 영어 실력을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첫 번째 도전으로서 수능 영어 1등급을 목표로 정하고 공부해 보기로 했어. 어떻게 보면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모해 보이기도 했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키운 근성으로 첫 번째 목표로 정하고 한번 도전해 보기로 결단을 내렸지. 공부의 시작은 EBS 인강 중에서 로즈리 쌤의 영문법 특강을 듣는 것부터 시작했어.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을 한 달 정도 나름 열심히 들으면서 공부하는데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느꼈던 자유로움이 전혀 없다고나 할까. 아무튼 나의 자유로운 접근 방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느꼈어. 그래서 뭔가 더 좋은 것이 있을까 해서 유튜브에서 영어 실력 향상 방법에 대해 검색해봤지. 그런데 대부분의 동영상이 약간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말해서 나에게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았어. 그렇게 강의를 듣는 둥 마는 둥 시간을 보내면서 몇 달을 보내며 지내다가 겨울 방학에 부산의 할머니 집에 놀러 가게 되었어. 이제 고3이 되면 마음대로 놀러 가지도 못할 테니까 한번 시간을 내어 바람을 쐬러 내려간 거지. 머리를 식힐 겸 해운대에서 겨울 바다를 보며 놀다가 KTX를 타고 집으로 오게 되었어.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노인분이 허름한 자켓을 입고 있었는데 영어 책을 읽고 있었어. 뭘 하는 분일까라는 궁금한 생각이 들었지만 천안을 지날 때까지 그냥 핸드폰만 보면서 왔어. 그런데 그분이 사탕을 드시면서 나에게도 한 개를 권하였지. 사탕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권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받아보니 커피맛 사탕이었어. 그래서 호기심이 나서 한번 먹어보니 맛이 나쁘지는 않았어. 조금 있다가 읽고 있는 책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모스크바의 신사라는 소설책이라고 했어. 그래서 영어 실력이 좋으신가 봐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옛날에 영어과 교수를 했었다고 말했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큰 기대는 하지 않고 그분에게 내 사정을 간단히 얘기하고 어떻게 영어 공부를 시작할지 조언을 구했지. 그러자 영어의 기초가 되는 영문법을 마스터한 후에 구문 독해의 실력을 기르라고 알려줬어. 그분이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은 딱 두 가지였는데 영문법은 한 번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라고 했고 구문 독해는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속으로 그것은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미 다 들었던 내용이잖아 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의 포스에 눌려서 집에 오는 기차 안에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봤어. 그때 갑자기 깨달은 것이 있었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깨달았지. 다만 그 방법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나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깨달았지. 그렇게 예상 외로 쉽게 목표가 확실히 정해졌어. 영문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매일 구문 독해의 실력을 기른다는 두 개의 목표가 정해졌지. 집으로 와서 먼저 겨울 방학 2개월 동안 영문법을 마스터하려는 계획을 세웠어. 그래서 집에 있는 영문법 책 중에서 메가스터디에서 나온 영문법 개념백과 기본편을 선택했어. 그 책은 두께가 얇지만 영문법의 핵심을 잘 집어주는 것 같았고 전체적인 개념을 잡는데 좋을 것 같아서 선택했지.
겨울방학의 목표는 2개월 동안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해서 그 책을 10회를 반복하여 읽는 것으로 정했어. 그래서 매일 2과씩 공부하여 끝까지 읽는데 10일쯤 걸렸지. 사소한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읽었으며 간단한 연습 문제도 모두 풀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읽기 시작했을 때는 매일 3과씩 읽었는데 끝까지 읽는데 한 일주일쯤 걸렸어. 세 번째 읽을 때는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아서 빨리 읽으니까 끝까지 읽는데 5일밖에 걸리지 않았어. 세 번째 읽고 나니 영문법에 자신감이 조금 붙기도 하고 매일 8시간 이상을 공부하는 것이 지겹기도 하여 이제 계획을 그만둘까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러나 총 10번을 읽기로 한 계획을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읽는 방법을 바꾸기로 하였어. 그래서 네 번째 읽을 때는 영문법 설명을 읽지 않거나 한번 쭉 읽어보고 오직 영문장만을 읽었어. 영문장을 읽을 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읽어나갔어. 먼저 영문장을 읽고 난 후 문장을 안 보고서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였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책을 끝까지 읽는데 10일이 걸렸어. 그래서 1개월 만에 책을 총 4번 읽을 수가 있었어. 그 다음 한 달 동안은 영문장만을 외우면서 읽어나갔지. 그런 방식으로 책을 한 번 보는데 일주일이 걸렸어. 겨울방학 2달이 끝날 무렵에 책을 총 8번 읽을 수가 있었어. 원래 10번 읽으려는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8번밖에 읽지 못했지만 이제 영문법은 강의를 해도 될 만큼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새겨져 있었어. 그야말로 2달 만에 영문법의 도사가 된 것이지. 이제 영어의 기초가 완성되었으니 그 다음으로 구문독해 실력을 향상시킬 계획을 세웠어. 그래서 이정우 쌤의 필수 구문 천재를 택하여 3월부터 다음과 같이 공부했어. 영어 문장을 읽는다고 그 문장이 내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나의 방식으로 읽어 나가기로 계획을 세웠어. 우선 노트를 준비하여 필수 구문 천재 책의 문장을 읽고 한글로 번역을 했어. 번역을 할 때는 영어식으로 직역을 하여 영어로 생각할 수 있게 하였어. 그 다음에 번역한 한글을 가지고 다시 영작을 한 다음 내가 영작한 문장과 책의 문장을 비교하여 틀린 부분에 유의하면서 공부하였어. 이런 방식으로 하루에 문장 10개를 꾸준하게 계속하여 7월 방학 전까지 책을 모두 마칠 수가 있었어. 이 과정은 조금 지루하였지만 프로그램 개발할 때 에러를 찾으며 길러진 근성으로 그냥 밀고 나갔지. 이렇게 책을 끝까지 마치고 나니까 어떤 긴 문장이라도 한 번에 읽어나갈 자신이 있었어. 자신감이 아주 높았는데 실제로 수능 기출문제를 대하니까 어떤 문장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너무 자만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연습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 그래서 7월 이후부터는 수능 기출문제를 가지고 구문독해 연습과 듣기 연습을 시작했어. 11월 수능 시험까지의 목표는 하루에 1개씩 독해 지문을 정복하고 듣기는 기출문제의 표현을 정리하면서 계속 들어나갔어. 독해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체크하여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서 노트에 정리를 했어. 그 다음에 독해력을 기르기 위해 문장을 천천히 읽어나가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서 문장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했어. 그러니까 문장을 한 번에 쭉쭉 읽어나가면서 뜻을 파악하는 연습을 했던 것이지. 절대로 빨리 읽으려고 하지 않고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훈련을 했어. 이렇게 한 문장에 대해 5번 이상 읽어나가면서 연습을 했어. 읽고 또 읽고 해서 영어의 감각을 기르려고 했어. 이렇게 해서 지문의 모든 문장을 한 번에 읽어 내려가는 연습을 한 뒤에는 각 문장에서 주요한 표현을 뽑아서 노트에 정리를 하며 외웠어. 즉, 한 개의 지문을 가지고 단어 정리, 문장 5번 읽어 내려가기, 주요 표현 정리하기에 3단계로 공부를 완성했어. 이런 식으로 10월까지 계속했는데 문제는 풀지 않고 구문독해 실력만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어. 11월에 들어서서 기출문제 및 모의 시험 문제를 매일 한 세트를 풀었지. 이렇게 준비한 결과 수능 시험 당일에 문제지를 받아 들었을 때 그냥 자신감이 있었어. 왜냐하면 옛날에는 빽빽하게 보이던 지문의 문장들이
느슨하게 하나씩 보였기 때문이지. 그렇게 해서 비록 두 문제를 틀렸지만 드디어 내가 목표로 했던 1등급을 찍었어. 여기까지가 내 경험담인데 나는 이런 방식을 남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누구나 자기가 선호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 그 방법대로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 앞서 말했지만 나는 인강을 듣지 않고 공부했는데 별 다른 뜻은 없고 다만 인강을 들으면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잘 듣지 않은 것뿐이야. 그리고 인강은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얻는 것이 많지 않아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 그렇지만 인강 듣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인강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도 많을 것으로 생각해. 아무튼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자신감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누구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수험생 후배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칠게.